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꽃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으니까 민주당 강경파들의 헌재 압박, 그리고 현 정부, 이제 대통령도 직무정지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한대행 처제의 현 정부에 대해서는 압박이 도를 좀 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일부는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자,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 실명 적용을 하면서 몰아붙여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 무죄를 받고 나면 더욱더 민주당이 강도 높게 날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지금 민주당 자체에서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패싱론까지 주장하면서 헌재 압박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할지, 민주당에서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국무위원을 반절이상을 탄핵해가지고 민주당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요, 무죄 선고 받고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청송군을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예산 확보도 약속하고, 또 전소된 의성군에 이제 고은사 찾아가지고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예산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약간 해프닝이 있었죠. 산업 현장 인근에서 한 남성이 휘두른 거도대 얼굴을 맞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보고 정치적 생각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지 어쩐지 모르죠. 지금 불에 타고, 그 다음에 농사도 망쳤죠. 집도 삶의 거주지도 다 전소돼 버렸죠. 삶이 막막한 거예요. 앞으로 살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있고, 입으로는 뭘 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엄청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치인에 대해서 사실은 화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정치적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자체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로 들려서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1야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 항소심 선고할 때 한 60명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보니까 그냥 양쪽으로 도열을 딱 돼 있더라고요. 마치 황제를 모시듯이. 근데 그 사람들 사실은 산불과 관련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국리를 하고, 또 산불 현장에 달려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지 않고, 또 이재명 대표도 무죄 2심 선고 전에는 산불 현장 안 갔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다 떼거지로 모여서 오히려 마치 무죄 받고 나오는 이재명을 황제처럼 받드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걸 더군다나 이제는 이제 무죄를 받고 나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목에 있는 가시가 뱉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 압박을 강공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회의가 커지고 있다. 자기들이 탄핵 소추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빨리 할 때는 엄청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고가 늦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에 윤석열을 내일 파면하라, 오늘 파면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민이 계속 인내할 것을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영교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영신,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 실명 적용하면서 몰아붙여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건,
헌재 내에서 이 새 헌법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를 한 걸 알고 있나요? 왜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헌재 내에 민주당과 내통하는 재판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문형배가 이걸 알려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는 3명이 기각이나 각하다 이 정도 얘기는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딱 3명의 재판관을 딱 찍어가지고 콕 집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김민수 최고는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오해의 살 여지가 있다. 나중에 만약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이 내부의 정보를 받고 있다, 이 3분이 기각이나 각하의 의견을 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민주당 일각이긴 해요. 근데 아마 이게 민주당 내부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기각과 각하가 선고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고 또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 투표로 윤 대통령 파면을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걸 밀어붙여야 한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문영배 이민석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것이 4월 18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때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까지도 조기 대선 문을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조기 대선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옹립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좀 당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김어준 유튜브에 가서 개헌을 통해서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 파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헌법재판소 패싱하고요.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담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개헌을 하려면 정족수 200명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당이 모두 찬성한다 하더라도 여당에서 8명이 이탈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헌재 압박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개헌을 하려면 만약에 정말 이런 것이 시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까지 문제가 됐던 대통령 권력 분산자랄지 대통령 임기 단축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방구하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임기 단축이랄지 대통령 뭐 4년 중임제랄지 이런 것도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 한 발 더 나갔죠.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들은 국무위원을 무더기 탄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정부를 무력화하자. 그럼 거의 무정부 상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국무위원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가 되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특검법, 명태인 특검법 이런 것도 거부권 행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일 뒤에 보면 행사를 안 하면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무위원을 줄 탄핵해갖고 소추를 해버리면 국무회의 못 열잖아요. 그러면 법안 공포나 제2요구가 불가능해지고 이제 법률도 자동으로 확정이 된다. 이게 이제 민주당 주장이에요. 지금 법률상 어떤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고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를 붕괴시키겠다는 얘기고, 정부가 붕괴되면 이제 민주당이랄지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의장이 사실상 국정을 이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자기들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적어도 이재명이랄지 민주당이면 굉장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들이 아무리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건 쉽게 되지 않을 거고 이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헌재가 이제는 이제 선고를 빨리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5대3이라는 대들락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기각 각하 결정하려면 빨리 해야죠. 이거 언제까지 끌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국정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헌재는 더 이상 시간 끌으면 안 돼요. 적어도 이제 다음 주에는 반드시 선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헌재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헌재의 어떤 권유는 자신들 스스로 추락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말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